근데 지금 전쟁 나게 생겼습니다. 한반도에는. 자, 북한이 성렬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잡았나 모르겠어요.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했고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는데요.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하루 앞당겨서 발사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우리 안보는 물론 영내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위성 발사가 궤도가 정확하게 몇 미터, 몇 킬로 궤도에 이걸 올려놨느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남쪽 방향으로 위성을 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지구의 회전축이 이렇게 돌잖아요. 회전축의 반대 방향으로 써갖고 궤도를 돌리게끔 하는 게 일반적인 위상인데 이거를 남쪽으로 쐈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이 수평형 궤도가 아니라 이 수직형 궤도,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 사이를 회전하는 궤도로 위성을 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일상적인 군사 위성이 아니고 한반도 상공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정지 위성이거나 또는 한반도 상공 위에서 이제 그 직각으로 지구축을 회전하는 위성을 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구체적으로 어느 궤도를 돌고 있는지를 빨리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일 이러한 위성을 띄워 올렸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정지형 그 고궤도 위성,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을 계속해서 돌질 않으니까 이 한반도 위에 떠 있으면서 이거를 볼 수 있는 위성이 위성으로서 굉장히 군사적으로는 앞선 기술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위성 기술의 수준을 확인하는 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 러시아가 해줬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띄워 올려서 정지궤도 위성을 올렸으면 사실 우리보다 어떤 발사체 기술에 있어서 한 단계 앞서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저걸 이제 군사 무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이 생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신의 지팡이 같은 거예요. 왜냐면 궤도상에서 일단은 그 쇠막대 같은 거를 띄워놓고 그 상황에서 자유낙하를 시켜가지고 항시로 폭격을 할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는, 핵은 아니지만 핵 이상의 위력을 낼 수 있는 이런 최종 병기들을 지금 시험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언론 관련해서 이걸 보니까 이걸 그렇게 군사적으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얘네들 위성 기술이 떨어져서 제대로 식별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식의 평가들만 내고 있거든요. 근데 외신이 굉장히 잠잠해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논평을 내려놓지 않는 걸 지금 현재 봤을 때 이번 위성의 발사 궤도와 성공 여부가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미국이 보기에 북한이 이 정도까지 했단 말이야 싶을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기술력을 실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구상 궤도 위에다가 핀포인트로 어디 한 군데 짱돌을 집어 던질 수 있는 포인트를 선점할 수 있는 위성 발사 기술, 정지 위성 기술을 획득한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신위성 같은 경우는 측면으로 발사를 했을 거기 때문에 통신위성으로 보기에는 좀 이상한 발사였다라는 점을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미국 폭격기가 동해상에 날아다니고 저기 핵잠수함 오고 막 이랬잖아요. 이거 한반도에 계속 이상한
윤석열이 이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니까 북한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래서 아휴. 방향을 남쪽으로 쐈다는 게 너무 찜찜하고 저는 기분이 나빠요. 일상적인 미사일 발사의 궤도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어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을 했대요. 그거 맞춰서 쏜 것 같아요, 네. 내가 볼 때. 니들은 봐. 볼 테면 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의 마음으로 이렇게 궤도 위성을 쏜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어지는 거는 추가로 이제 조사가 좀 나오고 일본이나 미국 쪽의 자료가 나오는 대로 분석을 해갖고 추가로 알려드릴 건데, 자,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응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일하라는 총리 새끼들이 보통 뭐 터지면 오전에 터지면 오후 3시나 카톡으로 모여갖고 대화하던 것들이 네. 이례적으로 일찍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없는 사이에. 그러면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일부 폐기하는 의결을 했고 이걸 윤석열이 해외에서 재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거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일부러 밖에 나가갖고 이 지랄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우 신속하게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윤석열이 있을 때도 NSC도 안 열던 놈들이라고. 열어도 윤석열은 없지. 탄도미사일을 쏴도 NSC도 안 열던 애들이 북한이 예고를 하고 쏘았던 통신위성 발사에 맞춰가지고 이게 대남 도발이다 그러면서 군사회의 일부를 폐기를 했다는 거죠. 합의를 일부를 네. 폐기를 했다는 거죠. 폐기된 내용은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현재 휴전선을 중심으로 100km에 걸쳐져 있었던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해제. 그러니까 자유롭게 비행기나 정찰기들이 휴전선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그동안에 이제 서로 상호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우리 쪽에서 폐기를 한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작전권이 없기는 하지만 미군의 용인 하에서 언제든 선제 폭격이 가능한 수준의 위협 수준을 우리가 이제 갖춘 겁니다. 폭격이 아니고 그 휴전선 주변으로 비행기가 이제 날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날아다니다가 기수 한번 딱 틀면 15분 안에 다 평양이거나 15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5분, 20분이면 북한 전체에 있는 이거 400km 조금 넘는 종단을 한꺼번에 가서 폭격할 수 있는 수준의 위협을 상시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시로 방공망을 띄워놓고 우리 쪽에서 뭐 군사적 도발을 해오지 않는가에 대한 아주 거기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이거 중국이 대만한테 하는 짓이거든. 맨날 비행기 띄워갖고 비행금지 구역 넘어갈 때마다. 그러니까는 대만 비행기들은 매일같이 거기에 맞춰서 계속 떠갖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공군력이 거의 괴멸 상황이라는 거야. 비행기가 쉬질 못하니까. 그렇죠. 한 번 뜰 때마다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발생하거든요. 1억 이상씩 든대요. 한 번 뜰 때마다. 한 대 뜰 때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정비를 해야 되잖아. 갔다 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전술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뭔가를, 북한을 도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디서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일부러 그 충돌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장병들만 죽는 거예요. 윤석열 안 죽잖아.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번에도 이게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 발사를 하는데 경계태세를 전방에만 하고 후방에는 안 걸었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쏜다는 건 어제 저녁부터 다 알고 있었어. 우리 군도 알고 있었고 언론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럼 경계태세를 걸 거면 전군에 걸어야 되잖아. 전반 지역만 걸고 중반 이런 쪽에는 아예 안 걸었다니까. 그럼 쏠 테면 쏴보라는 거 아니야. 큰일입니다, 큰일. 진짜. 아마도 이와 같은 짓거리들을 해 나가면서 군사적 긴장을 계속해가지고 고조를 시키고 그로 인해서 총선 전에 뭔가 총풍 같은
또는 고의적 북지전 같은 뭔가 큰 일을 벌이지 않을까. 정말 윤석열 집단한테 맡겨놓기에는 너무 위험한 장난감이 지금 군과 안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